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비비안 리시 지음, 권진이 옮김, 윤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 하루의 기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법부터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법까지 인생의 주인이 되는 15가지 성공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즐기고 싶다면, 매일 성공을 확신하며 잠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기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라고 벤저민 플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의 행동으로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아침형 인간은 뭉그적거리지 않습니다. 눈을 뜸과 동시에 뇌가 깨어나고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알람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내일 당장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2. 큰 그림을 그리고 언제든지 고쳐라. 융통성 있게 계획하라는 것인데요. 습관과 루틴 성공 여부는 지속성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중심축을 변경하라라는 말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간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깐 시간을 내서 하는 소소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일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진이 좋지 않은 날, 힘든 한 주, 아이들 문제, 가족의 위급 상황, 자동차와 직장 문제 등 일정을 망치는 일들은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저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면 둘러가는 길이 훨씬 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리의 의도를 10분간 점검하고 중심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순한 패턴에 따라 움직여라. 더 큰 성취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요.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이 성취를 돕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작은 일들을 적어 목록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소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도 매일 아침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목록화하면 우리의 여정에서 돌발 상황이나 방지턱을 만나도 이를 토대 삼아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소한 리추얼을 그저 습관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고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채우고 매일 같은 길로 회사에 갑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별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소소한 리추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편하다는 이유로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것이 장기 목표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리추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리추얼은 금방 몸집을 불려서 우리를 맥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포용하고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는 작은 것들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리추얼과 루틴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과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과감히 끊으면 더 나은 리추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작고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요.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열쇠가 늘 대단한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 나타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하고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화는 종종 작은 것에서 옵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국 우리가 기꺼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면 변화를 위한 매일의 노력과 자기 개선은 의식, 이해, 자기 용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습관을 들여 조금씩 꾸준한 방법으로 변화에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지속적인 변화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호기심인데요. 우리의 루틴에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작은 변화를 결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무엇을 원하는지 되물어라. 왜 대신 무엇을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승진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기회가 찾아올 때 눈에 띄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질문으로 바꾸면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들에 접근이 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멀리 바라보며 조금씩 도전하라. 과정을 조각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고 실행 가능하게 세분화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쉽게 처리하거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즉시 세분화하는 것이 벅차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첫 단계만 해보는 것입니다. 해결책이나 전략을 바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쉬운 허들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큰 장애물까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각내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지금 닥친 장애물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해결할 첫 단계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울수록 성공률은 더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기에 습관을 세분화해서 매일매일 최대한 단순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7. 안 된다고 말하라. 나를 우선시하라는 것인데요. 주변 사람 중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요.
무슨 부탁이든 항상 예스라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편하기 위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예스라고 말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8.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인데요. 순간에 집중하는 자가 일과 사람을 얻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과 나누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현재의 충실이 임하는 것이 편해지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에 고마워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에 감탄할 것입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고 세심하며 집중력이 높은 사람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놓쳤을 법한 것들을 캐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의 하루뿐만 아니라 커리어적으로 장기적인 목표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견인력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9. 나와 타인의 소통법을 의식하라.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소통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고리인데요.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은 첫 상호작용부터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을 정할 것입니다. 즉, 소통의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인생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렇듯이 소통은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미리 하루를 준비하기, 현재에 충실하기 같은 다른 습관들도 중요하지만 소통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빛내줄 중요한 요소입니다. 10.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따라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면서 얻는 에너지만큼 더 강력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큰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그건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집에서 하는 일의 모든 면을 하나부터 열까지 좋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인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진심으로 임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내면의 에너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로 자신을 충전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을 식별해야 하고 직장과 집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간단하고 매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추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자신의 인생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매일 자신이 기꺼이 할애할 시간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오락으로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을 빼앗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 온라인 세상에 할애하는 자신의 시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오늘을 돌아보며 내일의 전략을 짜라. 현재를 점검하라는 뜻인데요.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원동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후에 우리가 받은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 의도와 목표에서 멀어진 지점이 어디인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정상적인 궤도에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한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향해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감을 유지하고 실수와 문제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책임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그 일들을 실패라고 단정 짓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자신이 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모두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13. 매일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라. 축복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사람의 몫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역경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데요. 감사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마주한 일에 집중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감사함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루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낙관주의와 긍정주의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레 참여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간의 긍정 에너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힘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더 많은 축복이 올 것입니다. 14. 잠시 멈추고 숨을 내쉬어라. 나를 돌봐야 하는데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고 경제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할애할 수 있는 자원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돌봄이 가진 강점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돌봄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좋은 점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인데요. 딱 5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바닥에 누워 짧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평소 관심 있었던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가볍게 들으며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습니다. 20분의 시간이 있다면 커피나 차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향긋한 커피 향기와 함께 호흡하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보낼 방법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15. 깨어 있는 삶을 위해 눈을 감아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뇌에 좋지 않습니다.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고 업무를 할 때 사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망증을 유발하고 생산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레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극도 예민함으로 나타나는데요.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지 능력 또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사신경과 반응 속도가 느려져 사고나 부상에 취약해집니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면 개선을 위해 평소보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저 지나가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박영규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으로 노자의 도덕경 속에 들어있는 81가지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혼란해지고 중심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소한 인간관계로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노자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 이런 사람은 제 자리를 잃지 않으니 오래 간다. 이는 도덕경 33장에 실린 글인데요. 나답게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약점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면 그 깨달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점을 녹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걸음이 우아하고 활기차게 보인다고 그 발걸음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제 발걸음을 잊어버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고유한 걸음과 내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걸음과 속도대로 걸으면 됩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도덕경에는 크게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라고 실려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는 법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느니 가볍게 순간순간의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무척 단순한데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단순하게 만들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과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도덕경은 도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이다. 이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며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도에서 멀어지는 행위이며 노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에 비유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펼치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미리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필요할 때 누군가가 확실히 꾸짖을 테니 그때 뉘우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덕경은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낙비도 종일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물때는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활짝 펼치는 것, 이 간단한 법칙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 바람이 강해져서 태풍으로 변하면 출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칙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으로 족합니다. 굳이 오지 않은 내일의 짐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멋지게 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이 앞에 놓인 음식은 다 식어버립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냅다 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거치고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절로 맑아집니다. 힘이 들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아파도 조금 더 견뎌보자, 곧 좋아지겠지라고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 그런 거야가 더 좋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놓을 수 있는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채근하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인생의 암흑기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구름 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데 특정 시기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은 인생의 궤적을
지나치게 좁혀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갈 길도 걷고 진흙탕 길도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름이 낀 날에는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언제 햇볕이 들려나 하면서 초조해하지 말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스르르 거치게 됩니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하는데요. 도덕경에는 위축시키려면 먼저 성하게 하고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없애려면 먼저 흥하게 하고 빼앗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농담처럼 가볍고 소박하게 처신하는 것이 때로는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된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도에서 온 이 젊은 학생을 아니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스 교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 학생,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복수심에 불탄 교수는 다음번 시험에서 간디를 골탕 먹이려고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분을 사기며 간디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디 학생, 자네가 길을 걷고 있다가 2개의 자루를 발견했다고 치자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 있었어. 둘 중 하나만 주울 수 있다면 어떤 쪽을 택하겠나? 그야 당연히 돈 자루죠. 저런, 학생이 벌써 그래서야 쓰나? 나라면 틀림없이 돈 대신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신경질적으로 멍청이라 적은 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간디는 교수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라고요. 쉼이 있어야 삶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자는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래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손을 놓고 쉬지 못하는 것은 일보다는 마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짐을 내려놓고 쉬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이것까지만 끝내고 쉬자라며 계속해서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제야 조금 쉬면서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연말에 그 다음 해의 휴가 계획부터 잡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연말에 그 다음 해의 업무 계획부터 잡습니다. 주간 달력이 빨간 날부터 시작되는 것도 먼저 쉬고 일은 그 다음부터 하라는 취지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어려워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군더더기는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하라고 하는데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자는 도덕경에서 부귀를 누리면서 삼가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또한 그것을 실제로 가지게 될수록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소유에 짓눌려 삶을 조종당하기 때문인데요.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것을 이루려면 끊임없는 덜어내기로 일상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행복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 적은 것, 작은 것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가득 채운 상태로는 멀리 나아갈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더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끊임없이 흐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